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거 발생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도 현재까지의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출발해보죠.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088명입니다. 오늘 0시에 비해 322명 늘어난 겁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4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5명이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들 가운데 위중한 상태 26명을 포함해 중증 이상인 경우는 49명입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7명 추가돼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오늘은 또 국내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처음으로 재확진된 70대 여성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로 재입원한 후 5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재확진 사례였던 만큼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달리 기관지 내시경까지 시행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 소속 의료진은 재발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환자가 다시 재확진되면서 재감염이냐 재발이냐 이걸 두고서 논란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예. 당초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재발됐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재확진 사례가 지금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확진 사례가 또 나타난다면 이것은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중국 사례를 보면요. 중국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이후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검사가 부정확하고 완치와 퇴원 기준이 깐깐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그 진단 키트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방역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고 모범적으로 뽑히는 그 도시가 상하이인데요. 상하이는 그 완치 판정을 내릴 때 중국 당국의 기준 외에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더합니다. 아하. 한마디로 그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완치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코로나19는 발생한 지 석 달 정도 된 신종 감염병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19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재확진되는 사례가 계속 국내에서도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또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네. 이번에는 집단 발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집단 발생이 현재까지 지금 국내 확진자 그 10명 중 그 7명이 그 집단 발생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당국은 그 집단 시설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대구만 얘기한다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70%로 가장 많지만 당국은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그 접촉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추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만으로는 그 방역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 경북에서는 봉화군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 경북 경산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북도는 그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사회 그 생활복지시설 580곳을 대상으로요. 예. 코호트 격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예방적 차원에서
집단 격리를 시킨다는 그 코호트 격리를 아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주 예. 동안요. 그래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는 그 생활시설, 뭐 복지원이든 요양원이든 그게 581곳인데 예. 그곳에 종사자와 수용된 인원이 2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람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대구 외에 경북 지역에서 지금 36명의 그 요양원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소규모로 다시 말하지만 집단 발생하고 있는 것에 당국이 이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는 신천지 교회 밖에서 이제 감염되는 네. 양상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 신천지 대구 교회와 연관되지 않는 환자들이 그 지역 사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 교회와 무관한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남만 보더라도 그 줌바 댄스 교습이 있었던 천안의 운동 시설을 중심으로 그 8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줌바 댄스 강사는 교회에서 신도 수십 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돼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 발생 장소로는 교회 그리고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소규모이긴 하지만 대구 신천지 교회를 벗어나서 지금 예. 발생을 작은 규모지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는 명단을 받았잖아요. 예. 그만큼 방역망 안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금 명단을 모르는 데서는 예. 그야말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도 감염을 일으킨 감염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아하.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19는 초기에는 경증이거나 이제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소처럼 활동한다면 이건 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까지는 좀 신천지 대구 교회와의 연관성에 집중을 했다면 맞아요.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좀 바꿔야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국민 개개인에게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를 둬라. 예.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했다면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가급적 접촉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당국의 방역망 밖에 숨어있는 감염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라면 그 무증상이나 경증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른 채 평소처럼 활동하기 쉬워서 2차, 3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 그 당국과 의료계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나간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좀 먼 거리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최대한 이제 집 안에서 머무르라 이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코로나19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게 그 목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감염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구 외에 신천지 그 교인들 외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이 아닌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속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 집단 감염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내가 나의 어떤 마스크 착용이나 위생 수칙에 있어서 나도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고 지금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예.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국이 연일 대책을 내놓고 의료진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 개개인도 책임감을 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마스크 수요를 이제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제도 이 마스크 재사용법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당장 마스크가 이제 구하기 힘든 만큼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국의 그 재사용 사용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 사용할 마스크가 없다면 재사용해야 되는데 재사용은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여야 합니다. 예. 보건용 마스크는 그 포장지에 KF80, KF94, KF99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신이 썼던 마스크를 재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서 충분히 그러니까 말리고 건조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어 드라이어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거나 소독약을 바르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빨아 써서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를 우리가 일상에서 예방을 하려면 뭐 우리 앵커나 저 같은 경우에도 KF80 그 보건용 마스크면 충분합니다. 예. KF95나 KF99는 그 의료진이 예.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환자를 돌볼 때 쓰는 그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면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면 마스크는 세탁하면 정전기 필터라는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물로 빨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요약하자면 새 마스크가 없어서 재사용하려면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고 일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거라면 KF80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면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나 밖에서 환기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혼잡하지 않은 곳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네. 다만 실내에서인데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오밀조밀 다닥다닥 붙어서 일한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 이런 점들 꼭 점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당국은 물론이고 또 개개인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